자, 그럼 퀵 정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퀵 정렬은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정렬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퀵 정렬, 뭐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퀵 정렬은 빠르고 그리고 분할 정복법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합병 정렬과 비슷하게 분할 정복법을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리스트를 두 개의 부분 리스트로 비균등 분할하고, 그리고 각각의 부분 리스트를 다시 극정렬하는, 마찬가지로 합병 정렬하고 마찬가지로 재기호출 방법으로 그 정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그 합병 정렬하고는 조금 다른 그 방법이 비균등 분할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합병 정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자, 그 목록이 쭉 있으면, 자, 그 항상 절반으로 나눠서 나누고, 그리고 다시 절반으로 나눠진 리스트를 또 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똑같이 또 절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절반으로 나누는 기준은 물리적인 위치로 절반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균등한 크기로 분할을 했어요. 균등 분할. 근데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긴 하는데 균등한 분할이 아닌 비균등 분할하는 그 리스트 크기가 균등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뭐 합병 정렬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할 때그 리스트의 물리적인 그 기준을 통해서 딱 반을 나눴는데,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피벗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임의로 피벗을 지정하고, 그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그리고 피벗을 기준으로 그 큰 값은 오른쪽으로 정렬을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다시 이 리스트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임의의 피벗을 선택을 해서 또다시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누는데, 언제까지? 이 리스트가 더 이상 리스트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해서 나누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리스트들이 이 모든 값들이 이 리스트가 정렬이 된 상태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작성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퀵 정렬 알고리즘,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어떤 정형화된 그 코드의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알고리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걸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퀵 정렬에 그 함수가 있고 인자로 정렬해야 될 리스트를 인자로 받고, 그리고 left, right. 자, 그래서 left, right는 그 배열에 이 정렬해야 될 리스트에 그 뭐야 첫 번째 인자와 마지막 그 첫 번째 인덱스와 마지막 인덱스, 각각의 인덱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left, 얘를 right. 왜냐하면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그리고 배열에 정렬해야 될 대상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로 배열에 정렬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인자로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리고 어떤 비교 값이 있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 퀵 정렬도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만족하면 여기 들어와서 어떤 파티션, 자, 구체적인 건 조금 더 봅시다. 자, 분할을 하고, 자, 그리고 재기호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해요. 자기 자신을 또 호출. 자, 그래서 어떤 그 정렬해야 될 범위가 있고, 그 범위가 그 범위가 두 개 이상이면, 이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리스트를 여기서 파티션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 쭉 있다고 볼게요. 정리해야 될 대상이 예를 들어서 7, 3,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맨 처음에 이 파티션 함수는 어떤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누는 분할하는 역할을 해요.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퀵소트는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눴으면 다시 이 왼쪽 리스트에 대해서 또다시 뭘 해야 된다? 또다시 퀵소트를 또 일을 해요. 또다시 퀵소트를 하면 마찬가지로 얘는 또다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퀵소트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누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퀵소트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분할한 이 리스트에 대해서 또 왼쪽 나누고 오른쪽 나누고 또다시 왼쪽 나누고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계속 분할을 하고 분할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퀵소트가 이루어진다. 자, 이 정형화된 소스 코드 그 코드 형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형화된 코드 형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림으로 좀 더 보고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그래서 이 분할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하는 거예요. 파티션 함수가 하는 일. 자, 그래서 파티션 함수가 자, 마찬가지로 파티션 함수가 인자로 뭘 받았죠? 자, 리스트를 받고 left, right를 받았어요. 맞죠? 그 파라미터로 이 값을 인자로 넘겨주고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받으면 여기서 이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left, right. 왜냐하면 리스트에서 그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right가 있고, 자, 이 분할 과정에서 맨 처음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피벗을 선택을 해야 돼요. 피벗.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고. 근데 이제 피벗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 리스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값을 피벗으로 잡겠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 이 중에서 뭐 가운데 있는 값 또는 어떤 특정한 값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피벗을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피벗은 리스트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할 거고, 자, 피벗을 잡았으면 이 피벗을 기준으로 이 로우와 하이 값을 보고 피벗보다 큰 값을 만날 때까지 로우는 계속 올라갈 거고, 하이는 피벗보다 작은 값을 만날 때까지 인덱스를 계속 아래로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피벗 이렇게 인덱스가 증가하고 하이 인덱스는 내려가는 상태에서 피벗보다 큰 값이 만났고 얘는 피벗보다 작은 값을 여기서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 값을 이렇게 수합할 거예요. 값을 수합할 거예요. 자, 수합했어요. 수합하고 나서 다시 로우 인덱스는 이렇게 또 증가할 거고 하이 인덱스는 또 감소할 거예요.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또다시 비교 조건에 따라서 로우는 이 피벗보다 큰 값을 만나면 멈춰야 되고 하이는 피벗보다 작은 값을 만나면 멈춰야 돼요. 얘 멈췄어요. 교환하겠죠.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자, 두 개 또 교환. 자, 교환을 했어요. 자, 교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피벗이 얘보다, 이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이 인덱스는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자, 내려올 거.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이하고 로우 인덱스가 교차해서 하이는 로우보다 작아졌고 로우는 하이보다 커졌어요. 이 인덱스가. 자,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인덱스를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요. 멈추고 나서 이 하이 인덱스에 있는 값하고 이 피봇에 있는 인덱스하고 값하고 두 개를 교환해요. 교환하면 어, 여기 하이에 있는 위치에 뭐가 들어오죠? 원래 피봇에 있던 얘가 들어오고 하이에 있던 값은 뭐가? 로우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 레프트로 내려가죠. 자,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분할 과정 한 번의 절차예요. 한 번의 절차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값을 한번 볼게요.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은 다 작은 값이고, 이 피벗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다 큰 값이에요. 자, 오케이. 피벗을 기준으로 다 오른쪽은 큰 값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피봇이 지금 옮겨져 있는 이 인덱스를 그러니까 리턴하는 거죠. 이 인덱스를 리턴하면 이 파티션, 아까 봤던 파티션 함수는 종료가 된다. 종료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코드에서. 자, 그래서 파티션 함수는 종료가 되면 그 반환값으로 Q, 아까 반환값으로 Q를 받아왔던 건 뭐죠? 예를 들어서 5, 3, 6, 예를 들어서 여기가 8, 예를 들어서 7, 9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피봇이면 자, 이 피봇의 위치 0, 1, 2 그러니까 2번을 인덱스 2번을 피봇의 위치로 알려주고 그리고 왼쪽 인덱스와 오른쪽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왜냐하면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은 작은 값에서 큰 값이 이제 나눠졌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퀵소트를 다시 호출해요. 왜냐하면 자, 이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리스트를 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를 또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문제의 범위가 좁아지고 문제의 범위가 커졌다 뿐이지 뭐다 정리를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처리 그 해결 방법은 우리가 재교출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해결을 한다. 재교출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재교출을 할 건데 이번에는 재교출하는 대상은 마찬가지로 리스트가 맞고 자 그리고 left 여기가 이제 left죠. left이고 Q-1 여기가 실제로 이제 Q죠. 여기가 Q 왜냐하면 Q로 이 피봇이 원래 있던 위치를 받았으니까 리턴 받았으니까 Q-1이면 Q-1이 여기죠.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이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또 퀵소트를 수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자, 이 퀵소트가 다 끝났으면 오른쪽에 있는 배열에 대해서도 퀵소트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퀵소트를 하는데 그대로 리스트고 Q 플러스 1, Q 플러스 1이면 여기죠. Q 플러스 1 인덱스에다가 right면 여기죠. 여기. 자,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에 대해서 또 퀵소트를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얘는 이 left, right 기준을 보고 다시 또 파티션 함수를 호출해요. 파티션 함수 호출하면 여기서 자기들이 이 파티션 함수에서 피봇 나누고 피봇 정하고 피봇보다 큰 값, 작은 값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리고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합병 정렬할 때 했던 이와 같은 이 재교출을 했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퀵 정렬은 자 전체적인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할은 방금 봤듯이 우리가 분할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 파티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티션 함수는 그 코드 레벨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으로 봤던 이 동작이 이 소스 코드로 그대로 옮겨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파티션 함수는 그 리스트와 그리고 배열 이름과 그리고 left, right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3, 8, 4, 9, 7 그렇죠. 이제 파티션 함수 이제 쭉 있고 파티션 함수에서는 얘는 left, right. 그래서 left는 맨 처음에 left는 인덱스가 0번이고 뭐 right는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이겠죠. 8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자를 받아왔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필요한 그 변수들을 몇 가지 만들고, 그래서 left는 row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고, 이 right는 right 플러스 1은 high에다가 변수를 좀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피봇을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피봇은 우리가 어떻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인덱스, 가장 첫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0번 인덱스죠. 0번 인덱스의 값을 우리는 피봇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피봇 값이 얼마죠? 그래서 피봇은 값이 리스트에 레프트 인덱스만큼 있는 거니까 0번 인덱스죠. 그래서 피봇은 값이 5라는 값이 있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는 얼마죠? 레프트 값을 그대로 받고 하이는 얼마죠? 9가 되겠네요. 8 플러스 1이니까. 보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이 반복문을 실행을 할 거예요. 반복문을 실행할 거고 이 반복문은 언제까지 실행하냐면 로가 하이보다 작으면 계속 실행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이 그림에서 봤듯이 잘 보면 이 로가 여기 있고 하이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쭉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얘가 로가 올라가고 하이는 로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하이와 로가 교차하게 되면 더 이상 반복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차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로가 하이보다 작으면 이 반복문을 계속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작으면 계속 반복문 실행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반복문을 실행하면서 이 안에서 또 반복문을 두 개의 작은 반복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작은 반복문은 뭘 하냐 하면, 자, 볼게요. 로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까 봤듯이 로를 이렇게 증가시켜야 되고, 하이는 어때요?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하이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하이를 감소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자, 이 while문에서 잘 보면, 로가 하이보다 작을 때까지, 하이가 레프트보다 클 때까지. 왜냐면, 볼게요. 얘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얘는 쭉 감소를 하는데 얘가 하이를 넘어가면 안 되고 로도 여기 하이도 이 로보다 그러니까 이 얘보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얘는 피봇보다 작아야지 계속 증가하는 거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피봇보다 커야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언제 멈추면 되겠죠. 멈추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듯이 로우 인덱스가 증가하다가 피봇보다 작은 값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증가를 하면 돼요. 근데 큰 값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멈추고 얘는 하이는 피봇보다 큰 값을 만나면 계속 감소하면 되고 작은 값을 만나면 멈춰야 돼요. 멈췄어요. 멈추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 값을 수합해야 되겠죠.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환하는 일을 어디서? 교환하는 일을 여기서 교환한다. 수합을 하는 거죠.
근데 값 교환을 할 때 한 번 더 비교를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혹시나 한 번 더 비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고 반복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반복이 다 끝나면 이 하이하고 피벗하고 값을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값을 바꾸고 값을 바꾸는 게 이제 이거예요. 하이와 피벗의 위치를 값을 바꾸고 그래서 피벗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리스트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나눴고 그리고 리턴 하이. 리턴 하이는 뭐죠? 피벗이 현재 있는 위치가 되겠죠. 인덱스. 인덱스 여기가 하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종료가 돼서 이 파티션 함수가 끝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파티션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전체 과정을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볼게요. 정렬이 안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벗을,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얘를 피벗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피벗으로 정하고, 한 번 패스가 쭉, 한 번 지나고 나면, 이제, 이 5를 기준으로 작은 애들은 왼쪽으로, 큰 애들은 큰 값을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5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색깔이 보면 이 색깔, 그러니까 이 색깔이죠. 이 색깔은 리스트 분할을 위해서 피봇이 이동된 위치예요. 우리가 피봇 선택하고 파티션을 한번 하고 나면 피봇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왼쪽 목록에 대해서 또다시 정렬, 오른쪽 목록에 대해서 또다시 정렬을 할 건데 왼쪽 목록부터 먼저 보면 왼쪽 리스트부터 먼저 보면 여기서 피벗은 그럼 뭐죠? 그래 얘가 피벗이에요. 1이 피벗이에요. 자 그럼 1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또 나누면 되겠죠. 근데 1월 기준으로 다 큰 값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큰 값만 있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피벗이 되겠죠. 1이니까 자기가 피벗이 선택되고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자 이제 9가 피봇으로 선택됐어요. 9가 피봇으로 선택됐고 9보다 작은 값은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오고 9보다 큰 값은 오른쪽으로 하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다 9보다 작은 값이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9가 피봇이니까 자기 위치를 그냥 그대로 자기 위치를 그대로 위치에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 된다. 자기 위치에 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시금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퀵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퀵 정리를 할 때 잘 보면 항상 피벗을 제외하고 퀵 정리를 할 거예요. 피벗을 제외하고 그래서 피벗을 제외하고 얘를 제외한 얘들만 또 피벗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피벗을 퀵 서트를 하면 이 리스트 중에서는 얘가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가 피벗으로 선택되고 왼쪽 오른쪽 마찬가지로 얘가 피벗으로 선택되고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하고 또 피벗을 빼고 퀵 정렬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목록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뭐야 파티션 더 이상 나눌 대상이 없죠. 나눌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어,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코드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있죠. 리스트에 left와 right. 그래서 인덱스가 있으면 left와 right 인덱스가 있고 근데 만약에 하나 있으면 left와 right가 똑같죠. 그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퀵소트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종료가 된다. 퀵소트가 종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퀵소트가 종료가 되고 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모든 리스트들이 다 정렬이 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피봇으로 이동된 피봇의 위치, 그러니까 파티션을 하고 나서 이동된 피봇의 위치라고 보면 되고 주어진 리스트에서 가장 왼쪽 피봇을 지정을 하고 왼쪽 데이터를 피봇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누고 그리고 피봇을 제외한
왼쪽 오른쪽 리스트를 다시 퀵 정렬을 한다. 근데 정렬 대상이 2개 이상이면 계속 진행하는데 2개 이상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되겠죠. 이를 계속 반복하면 모든 리스트가 정렬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퀵소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퀵소트의 전체적인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뭐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어, 정렬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 부분이 뭔가 좀 빠졌네요.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해서 100 이렇게, 아니면 뭐 맥스 사이즈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다가 이렇게 의미의 값을 넣고, 그리고 퀵소트로 호출하고 배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주면 퀵소트가 동작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렬된 결과를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합시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퀵소트의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면 합병 정렬하고 아주 유사해요. 합병 정렬하고 유사하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최선의 경우, 평균,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최선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 퀵정렬하고도 마찬가지로 병렬 합병 정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리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눴죠. 아까 봤듯이 피벗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피벗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최선의 경우에는 피벗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피벗을 기준으로 딱 절반씩 이렇게 딱 나누어진다면 이제 그때가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절반씩 딱 나누어지면. 그래서 절반씩 나누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n개의 목록이 있고, 그리고 2분의 n개씩 나눠지고, 또 얘는 4분의 n개, 4분의 n개씩 나눠지죠. 그 이해지수성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그 이해지수성만큼 감소되고, 이 감소가 딱 절반씩 나누고 이해지수성만큼 감소되면 n번은 몇 번 만에 모든 애들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감소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 합병 정리에서도 봤듯이, 그래서 나누는 것은, 자, 이해 지수성 크기만큼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n 횟수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 횟수만큼만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래서 로그 2의 n 횟수만큼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2분의 n, 4분의 n, 8분의 n, 2의 k 3분의 n만큼 크기만큼 계속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는 횟수는 로그 2의 n, n이 입력 전체 개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패스 안에서 비교하는 횟수는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부분의 목록들을 어떻게 했죠? 로우 인덱스로 올라가고 하이 인덱스는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내려오고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은 다 뭐라고 했나, 값을 비교를 이 n번만큼 다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n번만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전체 비교 횟수는 그 로그 n 로그 2의 n만큼 자, 비교를 해야 되고, 근데 총 이동 횟수는 사실 이제 아까 봤듯이 피봇보다 작은 값은 왼쪽으로, 피봇보다 큰 값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이동을 해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비교 횟수에 비해서는 사실 적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가장 많다면 n번 횟수가 되겠죠. 그래봐야 2의 n번이죠.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이동 횟수가 가장 많다면은 2의 n 곱하기 로그 2의 n만큼의 그 비교 횟수와 이동 횟수까지 다 감안하면 이렇게 그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비고 노테이션을 하면 자 n 로그 2의 n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2의 n만큼이 되는 거고,
평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평균도 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경우와 그 평균은 둘 다 비고 노테이션으로 n 로그 2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벗을 하나 정했는데 그 피벗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또 피벗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모든 값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또 피벗을 정했는데 또 모든 값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눠지는 횟수가 어때요? 나눠지는 횟수가 로그 2의 n 횟수만큼 나눠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n 횟수만큼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n 횟수만큼 이 분할이 되는 거죠. 분할. 그래서 worst case인 경우에는 이 패스수가 나눠지는 분할한 패스수가 n번 그리고 각 패스에서 비교 횟수 n번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보면 n제곱만큼의 비교를 해야 돼요. n제곱만큼의 비교. 물론 이동 횟수는 우리가 좀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에는 로그 2의 n이 아니고 n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된다.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미 만약에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를 또 이 퀵 정렬로 만약에 정렬하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그 리스트의 인덱스를 피벗을 정했어요. 그러면 얘보다 다 값이 크죠.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정렬됐으니까 더 이상 정렬할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럼 얘가 다시 피벗으로 선택될 거예요. 근데 얘가 피벗을 선택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다 큰 애들이에요. 또 피벗을 선택했는데 또 다 큰 애들이에요. 피벗을 선택했는데 다 큰 애들이에요. 어때요? n번만큼 분할을 나누겠죠. n번만큼 분할하는데 분할할 때마다 어때요? 비교를 n번만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복잡들을 이렇게 봤듯이 여기서 봤듯이 비고 노테이션에 n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worst case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피벗을 적절하게 잘 선택하면 worst case는 피할 수도 있다. 중간값을 피벗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여기까지가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시간 복잡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삽입, 선택, 버브, 퀵 정렬, 합병 정렬 나머지는 안 했고 그리고 보면 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최선 평균 차익의 경우를 다 봤고 대부분의 경우 평균이 n제곱 그 시간 복잡도를 가졌고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로그 2의 n 합병 정렬도 마찬가지로 평균 로그 2의 n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오케이. 합병 정렬은 차익의 경우에도 로그 2의 n이지만 퀵 정렬은 차익의 경우에는 로그 n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이 교재에서는 실제 그 데이터 개수로 실행을 좀 해봤어요. 6만 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실행 시간을 그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실행 시간이 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퀵 정렬은 이만큼 시간이 초니까 14ml가 걸렸는데 버블 정렬은 어때요? 22초. 선택 정렬 10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와 같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정렬할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 차이는 더 많이 나겠죠. 오케이. 그렇게 여기까지 해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